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분위기가 좀 어둡네요. 의상 색깔도. 네, 증시 분위기가 많이 좋지가 않은데요. 예. 자, 이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증시의 3대 테러리스트입니다. 네. 자, 3대 테러리스트 과연 저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뭐 3대 테러리스트 이러면은 어쨌든 간에 뭐 세 가지 어떤 위험 요소가 지금 도사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 세 가지 일단 어떤 것들인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첫째로 변동성, 그리고 두 번째로 유가, 그리고 세 번째로 달러 이렇게 네. 세 가지를 지금 한번 정해봤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다들 공감할 텐데 자 그러면 우리 그 한 가지씩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좀 변동성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 일단 제가 어제 좀 증시를 정리를 하다가 그 원고를 정리를 하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미국장을 보니까 이거 또 이상하게 또 들어맞으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일단 장기가 너무 낮은 변동성 그리고 너무 높았던 증시가 상당히 좀 시장에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비관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차에 처음에는 중국에서 상해종합 증시가 5% 떨어지는 것을 짚으면서 미국 증시도 이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과연 어제 또 이렇게 조금 뭐 하락으로 이루어졌고요. 이렇게 되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 줄어들 때는 언젠가는 분명히 터지면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무조건 떨어지든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상해종합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상해종합 차트에서 큰 변동성이 한번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5% 갔다가 어제는 뭐 보합권에 있다가 플러스 3%로 종료가 되긴 했었는데 네. 이런 변동성들이 좀 걱정이 된다라는 측면이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우 일봉 한번 보시면요. 다우도 보시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낮은 세계에서 제일 지루한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선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네. 제가 지금 그림 하나 보시면요. 코스피도 연평균으로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연평균치로는 굉장히 높은 레벨. 하지만 등락폭 자체는 굉장히 변동성 자체는 지금 최저치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고 느껴지네요. 네. 사실 좀 어제도 좀 그런 조짐이 우리 증시에도 좀 보였는데 코스피가 좀 갑자기 좀 25%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폭이 이제 진폭이 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진폭이 좀 더 이제 커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진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좀 신들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마켓와치에서 얘기하기는 이제 증시는 에메랄드 시티에서 중앙은행은 오조의 마법사인데 이제 도로시와 그의 친구들은 굉장히 낙관적인 멍청이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아까 애널리스트들도 2015년도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변동성이 낮아졌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2014년도에 S&P 500 지수가 48번 고점을 경신을 했고 37거래일 연속으로 해서 30포인트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라는 측면을 보면은 저는 굉장히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미국 경기가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꾸준히 좀 실업률도 낮아지고 있고 이런 연준의 목표치에도 다가가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이 증시 변동성이 커질 때 여기에서는 어떻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다운턴 오브 이코노미, 그러니까 경기 하락세를 다시 들어가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 전까지는 최고 사상치의 뭐 다우존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고용 지표들 5.8% 나오는 것들이 다 긍정적이지만 여기서보다 더 좋아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부터는 증시 하락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다우종합 지수가 22동 평균선을 터치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코스피도 좀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주식을 꼭 가져가셔야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코덱스 인버스라는 것을 좀 활용해서 해지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투자 전략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뭐 폭풍 전야가 좀 고요하다고 하는데, 자, 이런 뉴욕 증시의 좀 고요함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이제 폭풍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좀 조심해 보자. 이런 부분에 얘기를 좀 짚어봤습니다. 네. 3대 테러리스트 두 번째 아까 언급해 주신 게 바로 유가입니다. 여기로 맞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간밤에도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60달러까지 진입을 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매번 점검을 해주고 계시긴 한데요. 지금 어떻게 상황을 봐야 될까요? 많이 일단 심각할까요? 국내 항공주들은 뭐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단기 센티로 봤을 때. 네.
WTI 차트 한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너무 빠른 속도가 지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100불 내지에 있는 재정 적자, 100불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재정 적자로 돌아서는 오펙 국가들 중에서 약한 국가들이 이제 재정 악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로 좀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요. 지금 6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또 셰일오일의 채산성도 또 악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도 좀 깊어지게 될 텐데, 자, 전체적으로 요즘 주유소 가면 그렇다고 그럽니다. 뭐 예전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기름 5만 원씩 넣었던 분들이 지금 2, 3일에 한 번씩 좀 나눠서 뭐 10,000원, 20,000원씩 이렇게 넣는다고. 왜냐하면 이제 매일마다 갈 때마다 기름값이 좀 떨어진다고 지금 이 정도라고 지금 기름값에 지금 유가에 지금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데, 자, 외신들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마켓아츠에서는 취약한 정부들이 좀 더 폭력적으로 지금 변할 수 있는 사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좀 침범을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액션들을 보여줬던 것처럼 리비아라든가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바닥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코너에 몰리게 되면, 고양이가 쥐를 코너에 몰게 되면 쥐가 고양이를 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폭력 사태라든가 논 오펙과 오펙 간의 이런 갈등이 물리적인 충돌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측면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근데 이제 이쪽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지금 좀 고민이 깊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뭐 아무튼 러시아가 지금 가장 그 위험한 부분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 폭락으로 인해서 루블화가 추락을 하고 지수가 폭락을 하고 그리고 물가가 폭등하는, 그래서 러시아가 디폴트를 내년에 낼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슈 파급력까지 좀 보시게 된다면 아시아나항공 정도는 충분히 오늘 매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서도 대한항공하고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그 전일만 하더라도 아주 동조화되는 모습이었는데, 대한항공이 블룸버그 그 코멘트를 보니까 대한항공이 제가 봤을 땐 중장기적으로 좀 많이 이미지를 실추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유제품을 만들었던 회사가 한번 이렇게 무너지고 다시 지금 매출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국제적으로 좀 불매운동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면에 치게 되면 아시아나는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항공사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는 뭐 꾸준히 나옵니다. 이 가운데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하게 된다면 항공사에는 굉장히 좀 불안 요소가 되는데, 최근에 다시 또 하락 시세 이어지면서 항공주 긍정적인 움직임 나오는데요. 아시아나 항공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이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아까 환율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자, 환율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환율이라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 중앙정부,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의 스탠스가 미국하고 미국이 아닌 나라와 너무 크게 갈린다는 문제가 너무 큰 문제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달러 인덱스가 너무 강화가 되고 있고, 나는 나머지 국가들은 너무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머징 국가들이 너무 약세가 진행이 되게 되면 사실 과거에도 이제 달러가 좋았을 때는 이머징 지수가 좋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좀 차입금들이 좀 달러로 많은 차입을 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좀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더 커지지 않나, 뭐 이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머징 국가들의 대부분의 융자는 국제은행들에서 달러화 자산들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달러의 가치들이 계속 떨어지고 이머징 그 국가 통화들의 절하가 계속됐을 경우에는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한도가 굉장히 불가능해집니다. 그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어려워지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조달 금리가 더욱더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금융 여건들이 악화가 되게 되면, 옛날에도 그 금융위기로 인해서 많은 이머징에서 디폴트가 났던 이러한 사례들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도 있는 위기감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피어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외신 쪽에서의 반응까지도 한번 점검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슈 파급력으로 봤을 때 지금 신흥국 그러면 통화 가치는 계속해서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좀 파급력을 체크해 볼까요? 그 트리거는 이번 주 16일, 17일 날 있는 미국 FOMC에서 considerable time이라는 그 문구가 만약에 삭제가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매파적인 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이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2015년도에 중반으로 예정돼 있던 금리 상승 시기가
앞당겨져 버리게 된다면 네.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속도와 강도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머징 컨트리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그렇지만 굉장히 큰 기대감을 받고 있는 중국 증시가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리밸런싱으로 인한 이머징 자금의 회수와 테이퍼링으로 인한 회수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큰 충격을 준다. 아무리 외환 보유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큰 자금이 나가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달러로 메꾸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우리나라 증시 외국인 지분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가 세계적으로 뭐 7위, 8위까지 있다고는 합니다만 한꺼번에 드러낸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돈으로도 많이 우리 외국인 지분율이 몇 프로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모자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많이 보셔야 되고요. 컨시더러블 타임. 요게 굉장히 모든 지표들을 다 바꿔놓을 수 있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FOMC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상당 기간 지속, 이 문구가 진짜 굉장한 좀 글로벌 증시 안정감을 줬었는데요. 네. 이런 문구의 삭제와 더불어서 이 외국인 자금의 이탈, 속도 여부가 비례될 수 있다는 점 같이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가지 세계 증시 3대 테러리스트, 변동성, 유가, 환율 이렇게 네. 세 가지를 짚어봤는데 어쨌든 세 가지가 다 폭탄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미국 증시가 지금 뭐 잘 나가고 있다고 해서 세계 증시를 전체적으로 좀 견인해 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잘 나가는 것이 오히려 이 화근이 돼서 악재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예. 자기네들이 좋으려고 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때 연준에서도 사실 옐런 의장이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데 시장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이머징 시장의 자금 유출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게 갑자기 좀 생각이 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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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서도 이제 그 가운데에도 어떤, 투자에 대한, 우리가 컨센서스는 또 맞출 만한 여력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만약에,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해지를 할 때, 코덱스, 네. 인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